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환의 피칭학개론의 서동환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번 주에 루틴을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곧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의 황금사자기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학생들이 필요한, 이 아마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필요한 요런 내용의 좀 강의를 요청하는 현재 상황이어서, 오늘 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위한 오늘 강의를 좀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선수들을 위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지금 좀 화두에 오르고 있는 두산 선발진의 한 축인 이용찬 선수. 이용찬 선수가 이제 토미존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용찬 선수가 사실 이제 팔꿈치 부상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팔꿈치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이용찬 선수가 팔꿈치에 계속적인 이제 부상이 올 수밖에 없는지, 반복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이용찬 선수 외에도 다른 비슷한 증상을 겪는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수라면 숙명인 손톱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제 손톱이 깨지고 갈라지고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톱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투수는 굉장히 예민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손톱에 조그만한 상처나 손톱이 약간 안으로 이제 파이는 이런 파고드는 그런 상처만 있어도 공을 던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구가 급격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그 아픔을 참고 던지느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좋은 리듬이나 신체 밸런스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투수에게 있어 가지고 정말 손톱 관리는 숙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야구를 은퇴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손톱깎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이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에는 절대, 이 검지와 중지에는 절대 손톱깎이를 댄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손톱을 가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 가는 제품들만 여기에 사용을 하지, 손톱깎이로 이쪽은 절대 깎지 않아요. 왜냐면 손톱깎이로 손톱을 이제 깎게 되면 표면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공에 부딪힐 때 이 날카로운 면하고 공의 실밥하고 부딪히게 되면 깨질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절대로 이 두 손가락은 투수는 손톱깎이로 깎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손톱을 갈아주는 제품으로 뭉툭하게 둥글게 갈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투수들이 이 손톱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손톱이 만약에 깨졌을 때 어떠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손톱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황금사자기 대회를 앞두고 이미 막 손톱이 다쳤다든지 손톱이 아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려서 무사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지금 눈앞에 이제 투수들이 이제 손톱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도구들을 모아놨어요. 제가 오늘 이 손톱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제 손톱을 관리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손톱깎이로 중지와 검지는 깎아서는 안 돼요. 항상 이 손톱을 갈아주는 네일 제품, 이 제품을 활용해서 둥글게 갈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끝에 표면이 날카롭지 않고 둥글게 되기 때문에 실밥에 닿아도 깨질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손톱을 절대 짧게 잘라서는 안 돼요. 굉장히 의아하실 거예요. 손톱을 짧게 자르게 되면 물집이 굉장히 잘 잡혀요, 손에. 그래서 항상 손톱을 어느 정도 길이로 잘라야 되느냐, 내 손을 이렇게,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살점 있잖아요. 이 살점을 이렇게 눌렀을 때, 살점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살이 위로 살짝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 살점을 이렇게 눌러서 이 끝 살지점하고 손톱하고 일직선이 되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갈아주시는 게. 손 요렇게 밀어서 이 살이 올라왔을 때 이 살하고 손톱면하고 이제 수평이 되게, 일직선이 되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 살보다 손톱이 더 밑으로 내려갈 만큼 손톱을 다듬으시거나 깎으시게 되면 무조건 물집 생깁니다. 그리고 손톱이 이쪽에서 보시면 손톱이 계속
중간쯤에서 이 중간쯤에서 안으로 파고들게 돼요. 근데 파고드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굉장히 오래 가요. 네. 그래서 항상 손톱은 이 살점 밑에 있는 살점하고 손톱 라인하고 맞춰서 다듬고 잘라주시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이제 네일 아트 샵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인조 손톱을 붙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인조 손톱 또한 이 손톱을 위에 발랐을 경우에 손톱을 굉장히 오히려 더 딱딱하게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면 더 잘 깨져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손톱에 데미지를 이미 입었는데 인조 손톱을 붙여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또 공의 마찰, 실밥의 마찰이 일어났을 때 더 깊이 파이게 돼요. 네, 그럼 그 부상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조 손톱을 붙이시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붙이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매니큐어나 영양제를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굉장히 나빠요. 네, 왜냐면 손톱은 딱딱하면 잘 깨져요. 근데 이제 매니큐어라는 자체가 손톱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깨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매니큐어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 뭐 다른 손가락에 뭐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시는 건 얼마든지 괜찮은데 적어도 중지와 검지에는 절대로 매니큐어를 바르시면 안 된다는 걸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손톱의 탄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는 괜찮지만 딱딱하게 굳어서 손톱을 딱딱하게 만드는 매니큐어나 영양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손톱을 이제 관리를 하는지, 손톱이 깨졌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손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손톱을 갈아주는 제품인데 제가 이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일단 뭐 괜히 좀 다른 은어를 쓰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냥 손톱을 가는 제품이라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이제 뭐 화장품이나 미용용품을 파는 곳에 가면 충분히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손톱깎이에 있는 이 뒤쪽 표면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거보다는 이런 정말 손톱을 갈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훨씬 더 잘 갈리고 이쁘게 갈리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제품을 활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을 이렇게 눌러준 상황에서 살을 이렇게 꾹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준 상황에서 내 살 위치하고 맞춰서 손톱을 갈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네, 절대 짧게 들어가면 안 되고 살 여기 딱 맞춰서 살 끝에 맞춰서 갈아주시면 돼요. 검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이제 갈아주시고 나면 다음은 이제 반창고예요. 네, 면 반창고인데 플라스틱 반창고를 쓰시면 안 되고 면 반창고를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면 반창고를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반창고를 꺼내셔가지고 내 손톱만큼만 잘라주시면 돼요. 손톱 크기만큼만 넓이로. 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제가 잘라놓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위를 활용해서 반창고를 잘라주시고 제가 이제 시간을 위해서 잘라놓은 반창고인데 요렇게 요만큼만 잘라주시면 돼요. 내 손톱 크기에 맞춰서. 그리고 어차피 손톱 끝까지 다 붙이셔도 되고 내가 깨진 위치에서 조금만 밑으로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요렇게 이 면 반창고를 붙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나면 내 손톱 라인이 여기 딱 남겠죠? 네. 이 손톱 라인만큼 손톱깎이를 활용해서 반창고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손톱 라인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얼마든지 잘 잘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붙이고 있는데요. 손톱깎이를 활용해서 끝에 마감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내 손톱 모양으로 반창고가 이제 붙여집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보통 잘못하시는 분들이 매니큐어를 바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매니큐어를 바르게 되면 굉장히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또 2차적인 부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살점이 떨어진다든지 손톱이 더 안으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매니큐어 제품 딱딱하게 만드는 제품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약국에 가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메디폼이라는 제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메디폼이라는 제품이 리퀴드 제품이 있어요. 액체로 된 메디폼이 있어요.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이제 뭐 이렇게
관절이 꺾어지는 이게 굽혀지는 부분에는 이제 밴드를 붙이게 되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리퀴드 제품을 발라가지고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게 한 제품인데요. 바르는 반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리퀴드 제품을 꺼내셔가지고 네, 요거를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돌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빨리 굳거든요. 그래서 이 리퀴드 제품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반창고 위에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 발라주시면 이 반창고 자체가 면 반창고이기 때문에 이 리퀴드가 금방 스며들어요. 면 속으로 그대로 스며들거든요. 이게 스며든 상황에서 그대로 네,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경기도 하실 수 있고 손톱에 더 이상 데미지는 안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야구 경기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 이제 투수들의 손톱이 이제 클로즈업이 될 때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손톱을 더 이상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손톱이 깨졌을 때 얼마든지 네, 경기에 지장 없게 다시 할 수 있는 네, 손톱에 해주는 뭐 가벼운 기브스 뭐 부목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일본에서 나오는 콜로스킨이라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 반창고 위에 콜로스킨을 발랐었는데 요즘 이제 메디폼 리퀴드라는 이 제품이 나와가지고 콜로스킨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앞에 이런데 이제 찰과상을 입었을 때도 당장 공을 던져야 되는데 너무 쓰라리거나 따가울 때도 이 메디폼 리퀴드를 활용하셔가지고 앞에 살짝 코팅만 해주어도 그날 하루 연습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네,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포지션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윙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손이 많이 까지잖아요. 이제 찰과상을 입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메디폼 리퀴드를 이제 위에 살짝 발라가지고 건조를 시켜주시면 그 상처가 코팅이 되기 때문에 방망이를 직접적으로 잡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참을 만해요. 네, 어차피 이제 손이 까져도 참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참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메디폼 리퀴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네, 훨씬 더 고통을 덜 느끼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좀 마음 아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정말 굳은 살이 이렇게 박힐 정도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프고 쓰라리기 때문에 정말 참고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얼마든지 이런 제품들이 그 통증 자체를 고통 자체를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메디폼 리퀴드 같은 제품은 구비를 하셨다가 네,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훈련을 하시는데 훨씬 네,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리하는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네, 얼마든지 네, 뭐 네일 아트라든지 네일샵을 가지 않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내 컨디션과 손톱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메디폼 리퀴드 같은 제품은 좀 이제 구비를 하셨다가 뭐 가방 안에 넣어둔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이제 구비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수들은 어차피 이제 자신의 신체 컨디션을 활용해서 야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들은 자신의 신체 컨디션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손톱 같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경기력에 지장을 준다는 것을 꼭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몸 관리를 하시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면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기 전까지가 조금 이제 귀찮은 작업이 될 수가 있는데 습관이 되고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이제 내 몸에 이제 배이게 되면 굉장히 이런 일들조차 즐거워질 것이라는 것을 꼭 이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찰가상을 입었을 때 이제 손이 까지거나 많은 훈련량으로 손이 까지거나 이제 따가울 때도 얼마든지 리퀴드 제품 활용해가지고 한번 코팅을 하고 방망이를 쥐게 되면 훨씬 더 고통이나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제 연습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손 까졌다고 이제 연습을 빠지거나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리퀴드 제품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연습 때도 이제 좋은 이제 컨디션을 보일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용찬 선수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제 팔꿈치 부상을 입는 선수들의 공통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루틴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무더위에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